자, 이번에는 새로운 라우팅 프로토콜,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 OSPF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RIP나 EIGRP보다는 조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이라서 조금 이론적으로는 복잡한 게 많아서 좀 생략한 것도 있고 한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 뭔지, 그래서 OSPF는 어떻게 서로 또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OSPF의 좀 동작 과정을 보면서 OSPF만의 뭔가 용어들 같은 것들도 쭉 한번 살펴보고 특징들 같은 걸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실습 한번 해볼 거고. 자, 그래서 OSPF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자,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이고요. 디스턴스 벡터는 단순한 거리만 가지고 최적의 경로를 계산했던 애였고, 링크 스테이트는 그 해당하는 내가 찾아가는 그 링크의 상태 같은 것들까지도 파악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경로를 찾을 수 있다 그랬죠. EIGRP는 둘 다 쓰는 거였고, 근데 이 OSPF 같은 경우에는 링크 스테이트를 대표하는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클래스리스 라우팅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서브네팅한 네트워크 대역도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매트릭이라고 하는 값을 기존의 RIP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라우터를 넘어갔나 디스턴트 벡터 그 값을 사용했었고, EIGRP 같은 경우에는 EIGRP만의 특수한 그런 공식들 사용해서 뭐 대역폭, 딜레이, 부하, 신뢰성, MTU 이런 값을 이용해서 뭐 특정 값을 사용한다 사용 안 한다 설정해서 그 공식으로 계산을 해서 구했다면, 얘는 코스트라고 부르고요. 코스트 값은 이렇게 10의 8승 나누기 대역폭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OSPF는 EIGRP보다는 계산하는 게 좀 더 간단한 거죠. 대역폭만 사용하니까. EIGRP는 대역폭에다가 뭐 부하, 신뢰성 여러 가지를 다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그게 관리자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기는 했지만, 아무튼 OSPF는 코스트라는 값을 이용한다. 그 코스트는 10의 8승 나누기 대역폭, 밴드위스 값이다. 대역폭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그 인터페이스 설정 부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처럼 멀티캐스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한다. 근데 여기 보면은 DR이 DR other에게 전송할 때 사용, DR other가 DR에게 전송할 때 사용, 뭐 이런 말이 있는데, DR이나 뭐 DR other 이런 애들이 뭔지는 이따가 나중에 OSPF의 동작 과정에서 좀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했던 AD 값은 110이래요. 110. AD 값은 가치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낮을수록 좀 더 좋은 라우팅 정보라고 파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적 라우팅 프로토콜은 AD 값이 1, RIP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120. 그 다음에 EIGRP 같은 경우에는 뭐 왔다 갔다 그러죠? 특이하게 내부 외부가 나눠졌고, 내부가 90, 외부가 170 이렇게 나눠졌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좀 이제 잡혀야 되죠. 직접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AD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스태틱으로 설정하면 보통 1인데, 이것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0 또는 1로 나눠져요. 그래서 살짝 잠깐 정리를 해보면, 직접 연결된 애들은 AD 값이 0이고, 정적으로 설정하는데, 정적으로 설정하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었죠. IP 라우트 하고 맨 마지막에 내 인터페이스 출구를 지정하느냐, 아니면 상대방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를 지정하느냐,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출구 방식 지정할 때 상대방의 IP 지정할 때 차이가 있어요. 출구, 내 인터페이스 지정했을 때는 0, 상대방
IP 주소 입력했을 때는 1. EIGRP는 내부 외부가 나눠진다 그랬고 내부일 때 90. 그 다음에 OSPF가 110, RIP가 120, EIGRP 외부가 170. 이렇게 우선순위가 좀 나뉘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경로를 찾아가야 된다.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공유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일단 나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가 가장 우선시 되겠죠. 나랑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인데 바로 이렇게만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정적으로 설정했을 때 두 가지 방식. EIGRP, OSPF, RIP, EIGRP 외부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이제 똑같은 경로에 대한 라우팅 정보를 받으면 낮을수록 우선시 된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는 이제 OSPF까지도 배우고 난 다음에는 EIGRP, RIP, 정적, OSPF 여러가지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막 섞여있는 그런 네트워크 대역을 만들어 볼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서로 정보를 뭐 OSPF로도 공유하고 EIGRP로도 공유하고 막 여러 개로 공유했을 때 결국에는 특정 PC가 다른 네트워크 대역의 PC를 찾아갈 때 똑같은 경로를 여러가지 정보로 서로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이때 어떤 게 우선시 되고 어떤 정보로 올라오는가 나중에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코드 값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보가 내 라우팅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래서 AD 값은 110이다. 자, 그 다음에 OSPF 같은 경우에는요. EIGRP처럼 서로 네이버라고 하는 관계를 맺는데 그 다음에 최적의 경로를 계산할 때 이런 shortest path first 또는 디지스트라 항상 저거 읽을 때 뭐라고 읽을지 항상 헷갈려요. 다이직스트라 뭐 디직스트라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유명한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만 만든 사람이 아니고 뭐 여러가지 IT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신 분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자료구조 같은 거 공부하시면 막 최적의 경로 계산하는 여러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까지는 따로 공부를 해보지는 않을 텐데 뭐 자료구조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면 저런 것도 한 번쯤 봐보면 좋기는 해요. 자, 그래서 OSPF의 장점 같은 걸 한번 봐보면 OSPF는 에이리어라고 하는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에이리어. 그래서 엄청 큰 대규모 네트워크 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에이리어 단위로 조금씩 나눠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네트워크를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RIP나 EIGRP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네트워크 대역에서는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그랬죠. RIP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 값, 그러니까 홉 카운트가 15 이상 넘어가면은 통신할 수 없는 곳으로 판별을 해버렸었고 EIGRP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중소규모에 적합한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이라 그랬는데 OSPF는 이제 좀 더 큰 네트워크 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RIP나 EIGRP에서 우리가 축약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봤었는데 OSPF에도 축약이라는 기능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기존에 했던 거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그런 축약 기능인데 좀 더 강력한 축약 기능이라고 합니다. 스톱이라고 하는 축약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OSPF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스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식이 약간 좀 축약했던 방식이 많이 달라요. 서로 정보 공유하는 거 차단하고 그 다음에 디폴트 경로 같은 걸로 무조건 전달하게 해가지고 아예 확 테이블을 죽이는 게 아니라 줄여버리는 그런 기능이에요. 아예 완전히 확 줄여버리는. 기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딱 그 대역만 이렇게 추가를 했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정보 공유 아예 안 해버리고 디폴트 라우팅 같은 걸로 처리해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게 뭔가
라우팅 테이블이 나오죠. 설정이 간단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RIP처럼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시스코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EIGRP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 전용이었기 때문에 시스코 장비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근데 OSPF 같은 경우에는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어느 장비에서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그 다음에 컨버전스 타임, 수렴 시간이 전반적으로 빠른 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EIGRP도 수렴 시간이 빠른 게 장점이었잖아요. 근데 EIGRP랑 비교하면 EIGRP가 조금 더 빠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막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RIP랑 비교하면 충분히 체감할 수 있긴 하지만 RIP는 30초마다 교환하고 그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는데 EIGRP나 OSPF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만큼은 아닐 거예요. 설정하다 보면 바로바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조금 복잡해요. 에이리어 단위로 나눠져 있고 이따가 배우겠지만 그 에이리어 안에 들어가 있냐 밖에 들어가 있냐 경계에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의 라우터를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종류도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위치 환경이냐 아니면은 뭐 프레임 릴레이 환경이냐 아니면은 P2P 포인트 투 포인트 그냥 장비랑 장비를 직접적으로 연결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설정하고 동작 방식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복잡해요. 확실히 복잡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스위치 환경에서 하는 거 정도만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관계를 맺고 디직스트라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적의 경로를 계산을 해버려요. 근데 이 디직스트라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펴보시면 그렇게 막 간단하지 않거든요. 연산이 막 한두 번 막 이렇게 한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CPU나 램 같은 이런 메모리 자원을 좀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라우터의 성능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되니까 라우터의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규모다 OSPF로 설정한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 라우터가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약간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상으로 하니까 가격 같은 건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긴 하죠. 근데 만약에 네트워크 쪽으로 가고 싶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가겠다 라고 해서 만약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몇 대의 라우터가 필요하고 몇 대를 세팅할 건데 이거의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라우터, 그러니까 성능이 어떤 라우터 정도면 될 거고 이 라우터의 가격은 어느 정도인데 이것보다 이 라우터를 쓰면 가격도 낮출 수 있고 뭐 좀 더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 기수가 한번 했던 거 잠깐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OSPF는 사양 이런 거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단점, 그래서 가격도 많이 필요하다 단점이었습니다.